진태석이 관속에 들어간 그날 밤 죽은 사람 이름으로 30억이 빠져나갔는데요. 그 돈이 향한 곳이 하필이면 차기범이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건양가 지하금고였습니다. 공난숙이 자수하고 나서 세상은 끝난 척 조용해졌습니다. 뉴스는 비자금 차명거래 살인교사 의혹, 공난숙 전 회장 전격 자수 같은 문장으로 모든 걸 정리해버렸고 건양그룹은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이라는 발표로 사태를 봉합하는 듯했죠. 주영채는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했고 차정원은 주하늘과 헤어지듯 멈춰섰고 진세호는 곧 다시 회장이 될 거야라며 허세 같은 확신을 흘렸습니다. 근데요, 정작 인물들은 누구도 끝났다고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끝이 나려면 최소한 원인이 정리되어야 하는데 그 원인이 아직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거든요. 누군가가 판을 접은 게 아니라 판을 살짝 덮어두고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놨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차정원은 떠나기로 했던 결심을 며칠째 붙들고만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도착하면 바로 연락할게요라고 말했는데도 캐리어는 현관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정원은 밤마다 같은 질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내가 행복해질 자격이 있을까? 내가 하늘 씨를 사랑한다면서 왜 같이 가는 선택을 못했을까? 나 진짜 속죄라는 걸 핑계 삼아서 도망치려 했던 건 아닐까? 주영채와의 마지막 차 한 잔도 정원을 붙잡았습니다. 영채가 없던 걸로 하자라고 말했을 때 정원은 그 말이 용서인지 거래인지 아니면 단순한 피로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영채는 디자인을 다시 시작한다고 했고 정원은 그 말이 빗공 같으면서도 어쩐지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다시 시작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멋있지만 영채에게는 벌처럼 들렸거든요. 영채는 남의 걸 훔쳤다고 자책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에게 훔쳐졌다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원이 떠나기 직전 안진아가 갑자기 연락했습니다. 안진아는 원래 이런 판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번엔 문장이 너무 짧아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정원 언니, 이상한 폴더가 언니 노트북에 있어요. 그리고 태석 회장명의 계좌가 움직였대요. 차정원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태석이 죽었다는 건 사건의 결론이었고 그 결론 위에 지금까지 모든 감정이 얹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죽었으니 공난숙이 자수했고 그 사람이 죽었으니 주영채가 내려왔고 그 사람이 죽었으니 정원도 하늘과의 사랑을 잠시 접어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계좌가 움직인다는 건 그 결론을 통째로 흔드는 말이었습니다. 정원은 안진아가 보낸 사진을 확대해봤습니다. 파일명은 단순했는데요. DKARCHIVE. 그리고 그 안에 크라운, 데이비드, 레저 같은 서브 폴더가 있었습니다. 정원은 손이 떨렸습니다. 정원은 이런 폴더를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언제, 왜? 그 질문이 목을 조였습니다. 정원은 결국 주하늘을 찾았습니다. 헤어지듯 멈추자고 했던 사람이 다시 찾아가는 건 비겁한 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정원은 더 비겁한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 떠나버리는 것보다 사람을 믿고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는데요. 사실 설득의 대상은 주하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주하늘은 정원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반가움보다 먼저 올라오는 건 불길함이었죠. 하늘은 정원의 얼굴을 한참 보다가 말했는데요. 정원아, 이번엔 또 무슨 일이야? 정원은 대답 대신 노트북을 열어 폴더를 보여줬습니다. 하늘의 눈빛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놀람이 아니라 이름을 알아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정원은 더 무서워졌습니다. 하늘씨 이거 알아요? 알아. 근데 내 노트북에 있으면 안 되는 건데. 하늘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게 아주 솔직하게 말했는데요. 정원아, 태석 회장 사건은 끝난 게 아니야. 사람들이 끝났다고 믿고 싶을 뿐이지. 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왜 떠나지 못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끝나지 않은 걸 끝난 척하고 떠나면 결국 더 큰 죄책감이 따라올 테니까요. 그날 밤 건양그룹 내부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 발표를 두고 이사회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주영채가 내려오는 걸 기회로 삼아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려 했고 다른 쪽은 진세훈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려 했습니다. 진세훈은 겉으로는 여유 있는 척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세훈이 결국 회장 되겠네라고 말했지만
세우는 그 말이 축하가 아니라 추궁처럼 들렸습니다. 회장이 되려면 더 많은 걸 내놔야 한다는 뜻 같았거든요. 주영채는 그 소식을 듣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영채는 회장직에서 내려오겠다고 했지만 내려오는 방식까지 남의 손에 맡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영채는 자신이 욕망 때문에 망쳤다고 인정한 뒤에도 욕망을 쉽게 놓지 못했습니다. 특히 건양가 안주인이라는 자리, 그 자리로 인해 모든 불행이 시작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를 놓는 순간 자신이 텅 비어버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한혜라가 영채에게 말했습니다. 영채 씨, 지금은 내려오는 척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살아요. 살아서 뭐 해. 내가 내 자리도 내 뜻대로 못 정하면. 영채 씨, 지금은 뜻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영채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영채는 생존을 위해 굽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선택을 하려 했죠. 영채는 조미양을 불렀습니다. 조미양은 정보가 돈이 되는 판에서 늘 살아남는 사람이었고 영채의 약점도 강점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양아, 이사회 움직임 누가 주도하는지 정확히 찍어. 이제 와서요? 지금부터야. 영채는 떠난다는 말로 모두의 경계를 풀어놓고 그 틈에서 판을 다시 정리하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능이었습니다. 이 판에서 자신이 사라지면 자신이 가졌던 상처도 욕망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요, 바로 그때 공난숙이 구치소에서 조용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공난숙은 자수를 하면서도 이상하리만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도 일부 내놨고 진술도 정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구실장을 통해 변호인단까지 정리해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공난숙이 드디어 가족을 위해 희생했네라고 말했지만 구실장은 그 말이 웃기기도 했습니다. 난숙은 희생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난숙이 믿는 건 계산과 결과였습니다. 면회 온 진세미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했어? 나 진짜 모르겠어. 세미야, 너는 나를 너무 착하게 보려 하지 마. 그럼 왜? 밖에 있는 놈이 아직 판을 잡고 있어. 그놈 손목을 꺾으려면 내가 안으로 들어가야 했어. 진세미는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놈이 누구냐고 묻고 싶었지만 난숙의 눈빛이 여기서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세미는 엄마의 단호함을 보면서도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위해 들어갔다고 믿고 싶었는데요. 엄마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들어간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더 무서웠습니다. 엄마는 딸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난숙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는데요. 세미야, 주영채를 잘 봐. 그리고 차정원도. 정원이 손에 무슨 걸 쥐게 만들려는지 그걸 봐. 그 말이 진세미를 움직였습니다. 진세미는 구치소를 나와 곧장 주영채를 찾아갔습니다. 영채는 집을 정리하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진세미가 들어오자마자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데이비 케인. 주영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채는 그 이름을 처음 듣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영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이름이 불러오는 진실을 끝까지 외면해왔던 거죠. 영채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이름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어? 이제 와서가 아니라 지금부터예요. 엄마가 들어간 이유가 그거예요. 주영채는 그제야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영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결론은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요. 자신이 누군가의 도구였을 수도 있다는 결론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죄인으로 사는 건 차라리 단순합니다. 하지만 도구로 살았다는 걸 인정하면 평생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니까요. 같은 시간 주하늘과 차정원은 DKARCHIV 폴더의 접속 기록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기술팀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외부로 새는 순간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대신 하늘은 황 실장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황 실장은 겉으로는 건양 쪽 사람이지만 사실상 하늘에게 빚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은 황 실장에게 묻습니다. 태석 회장 계좌 움직인 거 누가 처음 발견했지? 은행 쪽에서 이상 거래로 보고 올라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보고를 누가 제일 먼저 받았어? 저는 구 실장한테서 들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머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구 실장은 공난숙의 사람입니다.
난숙이 안으로 들어간 지금 구실장은 건양 내부에서 가장 강한 남은 손이었죠. 그런데 그 구실장이 먼저 들었다? 이건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구실장이 아주 유능하게 정보를 빨리 잡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 흐름에 연결되어 있거나요. 정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씨, 구실장 믿을 수 있어요? 하늘은 대답을 쉽게 못했습니다. 하늘은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지 않는 편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믿음이 약점이 될 수 있는 판이었습니다. 하늘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원아, 지금은 누구도 100% 믿지 마. 나도 포함해서. 그 말이 정원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랑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걸 정원은 너무 늦게 배웠거든요. 이쯤에서 사건의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차정원의 노트북에 있던 DKARCHIV 안에서 정원은 아주 익숙한 파일 하나를 발견합니다. 본인이 대학 시절 제출했던 초기 디자인 원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파일의 메타데이터였는데요. 파일 생성자가 차정원이 아니라 CHAB로 되어 있었고 수정자 기록에는 KIBUMLAST라는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원은 숨이 멎었습니다. 차기범. 이미 죽은 차기범의 이름이었습니다. 정원은 차기범이 살아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잔인한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차기범이 죽기 직전에 누군가에게 이 자료를 넘겼거나 누군가가 차기범의 장치를 이용해 죽은 사람의 손으로 파일을 움직였다는 뜻이었거든요. 정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늘에게 물었습니다. 차기범 오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디 있었어요? 하늘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건양가 지하 금고. 그날 차기범이 혼자 들어갔다고 들었어. 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죽은 사람, 움직이는 계좌, 숨어있는 폴더, 지하 금고. 모든 선이 금고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차기범을 이용해 마지막 열쇠를 만들고 그 열쇠로 돈을 움직이고 그 돈으로 사람을 다시 조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날 밤 진세훈이 갑자기 주하늘을 찾아옵니다. 세훈은 늘 하늘 앞에서 강한 척했는데요. 이번엔 강함이 아니라 초조가 먼저 묻어났습니다. 형, 정원 씨 아직도 옆에 있어? 용건만 말해. 형이 알면 판이 더 커져. 형, 그냥 조용히 빠져. 주하늘은 세훈의 말투에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빠져라는 단어는 걱정이 아니라 경고였거든요. 하늘은 세훈에게 단도직입으로 던졌습니다. 데이비 케인. 그건 뭐야? 진세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흔들림이었는데요. 그 짧음이 오히려 확신을 줬습니다. 세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훈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형, 그 이름 입에 올리지 마. 그거 부르면 진짜 죽어. 누가 죽는데? 형이. 주하늘은 순간 피가 식었습니다. 그 위협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세훈의 공포가 증명했거든요. 하늘은 세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 아니야. 경고야. 나도 끌려가고 있어. 진세훈이 마지막 문장을 내뱉는 순간 하늘은 세훈이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세훈은 욕망이 큰 사람이지만 지금은 욕망보다 살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욕망은 설득할 수 있어도 공포는 설득이 안 되니까요. 이 장면이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입니다. 시청자는 세훈이 배우인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세훈도 누군가에게 끌려간다는 반전이 들어오면서 긴장이 더 커집니다. 배우를 한 명으로 좁힐 수 없게 되니까요. 같은 시각 주영채는 이사회 보고서를 받아듭니다. 보고서에는 외부 자본이 건양그룹 지분을 이상하게 빠른 속도로 모으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 자본의 우회 경로 중 하나가 바로 태성명의 계좌에서 흘러나온 자금과 겹쳐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 돈이 회사를 삼키는 돈으로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욕망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젠 내 욕망을 넘어선 판이 됐다. 영채는 처음으로 자기 욕망을 미워했습니다. 욕망이 자기를 살린 줄 알았는데 욕망이 결국 자기와 가족을 잡아먹고 있었거든요. 영채는 한혜라에게 말합니다. 혜라야, 나 진짜 떠나야 하는 걸까? 한혜라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떠나야 살아요. 근데 내가 떠나면 누가 이 판을 막아?
영채 씨가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게 지금 영채 씨를 망하게 해요. 영채는 그 말이 뼈 아팠습니다. 영채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으로 버텨온 사람이었거든요. 그 착각이 권력욕으로도 사랑으로도 죄책감으로도 변신해 영채를 움직여왔습니다. 그런데 한혜라는 그 착각을 칼로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영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채는 조미양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립니다. 미양아, 태석 계좌와 연결된 우회 자본, 실체를 파. 그거 파면 영채 씨도 다쳐요. 다치면 어때? 나 이미 다쳤어.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여기입니다. 주영채가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다른 방식으로 휘두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이죠. 시청자는 영채가 갱생할지 더 위험한 괴물이 될지 가늠하기 어려워집니다. 한편 구치소의 공난숙은 이 모든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합니다. 난숙은 변호인 접견에서 아주 짧게 말했는데요. 장부는 아직 꺼내지 마. 변호인이 묻습니다. 회장님,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난숙이 낮게 웃습니다. 기회는 내가 꺼내는 게 아니라 놈이 조급해질 때 오는 거야. 난숙은 장부라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 장부는 단순한 회계장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와 거래, 협박과 살인까지 연결된 판의 설계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난숙이 그걸 한 번에 터뜨리지 않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한 번에 터뜨리면 놈은 도망치고 남은 사람들만 타 죽습니다. 난숙은 놈이 움직이도록, 놈이 손을 드러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차정원에게 익명 메시지가 옵니다. 내가 떠나면 주하늘이 죽고 내가 남으면 내가 죽어. 정원은 메시지를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누가 이런 문장을 보낼 수 있을까요? 정원이 아니라 하늘을 겨냥하는 문장. 이건 단순히 정원을 겁주는 게 아니라 정원과 하늘의 관계를 인질로 삼는 방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정원이 하늘을 선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랑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하늘에게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하늘은 잠시 말이 없더니 오히려 담담하게 말합니다. 정원아, 이제 우리 사랑이 약점이 된 거야. 정원이 떨며 말합니다. 그럼 우리 어떡해요? 하늘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약점이면 약점인 채로 싸우자. 숨기지 말고. 정원은 그 말에 무너질 뻔합니다. 사랑을 숨기지 말자는 말은 멋있지만 이 판에서는 상대를 더 위험하게 만들겠다는 선언일 수도 있거든요. 정원은 사랑과 죄책감 사이에서 또 갈라집니다. 나는 하늘을 지키고 싶은데 내가 하늘 옆에 서는 순간 하늘이 위험해집니다. 그렇다고 떠나면 하늘이 더 위험해진다고 협박이 옵니다. 결국 정원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방향이 누군가의 칼끝을 바꾼다는 강요요. 이때 안진아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언니, DKARCHIV 접속한 IP, 건양가 내부예요. 그리고 접속 시간대가 항상 같아요. 새벽 2시 17분. 새벽 2시 17분. 그 시간은 차기범이 죽은 날 119 신고가 접수된 시간과 겹칩니다. 정원은 온몸이 차가워집니다. 누군가는 차기범의 죽음을 타이밍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사건이 아니라 장치로 쓰는 사람. 그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하늘은 즉시 황 실장과 구 실장을 동시에 불러 확인하려고 하지만 황 실장과 구 실장은 서로를 의심합니다. 황 실장은 구 실장이 먼저 정보를 받았다고 했고 구 실장은 황 실장이 내부 동선을 너무 잘 안다고 맞받아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겨누는 순간 시청자는 깨닫습니다. 배우는 둘 중 하나일 수도 있지만 혹은 둘을 싸움 붙여 뒤에서 웃는 제3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 사이 진세우는 누군가와 통화를 합니다. 세우는 떨리는 손으로 말합니다. 난 다 했어. 회장 자리도 내려놓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만해. 수학이 넘어 목소리는 차갑게 웃습니다. 세훈아, 회장 자리는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대체 누구야? 내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널 만든 사람. 세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평생 주하늘을 질투해온 이유가 비교 때문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비교를 먹이처럼 던져줬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훈은 분노하지만 그 분노가 정확히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방향을 잃은 분노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찌르거든요.
마지막으로 5번째 클라이맥스, 엔딩 직전에 심리폭탄이 터집니다. 주영채가 조미양을 통해 태성명의 자금의 최종 도착지를 확보합니다. 그 도착지는 다름 아닌 차정원이 준비하던 해외 디자인 학교의 등록금 계좌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정원은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새 출발이라고 믿었던 길목이 누군가의 돈줄과 연결돼 있었다는 사실. 그건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정원의 인생 자체를 세탁도구로 쓰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정원은 온몸이 떨립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주하늘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정원아, 이건 너를 죄인으로 만들려는 거야. 너를 건양판의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거고. 정원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는 내 이름으로 이미 모든 걸 해버렸습니다. 정원이 가장 싫어하던 방식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한 것처럼 만드는 것. 정원은 그 순간 주영채를 떠올립니다. 영채가 나도 원수의 딸이 돼버렸어라고 말하던 장면. 영채도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세대의 죄를 떠안은 느낌. 정원은 처음으로 영채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용서는 아니지만 이해는 칼을 잠깐 늦추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구치소의 공난숙이 변호인을 통해 단 하나의 메시지를 바깥으로 흘립니다. 장부를 찾지 마. 장부가 널 찾게 놔둬. 그 말은 이상하게도 구해주겠다가 아니라 판을 열겠다에 가까웠습니다. 난숙은 여전히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계산의 목표가 자기 권력이 아니라 놈의 손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엔딩 모든 인물이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차정원은 자기 이름이 범죄 자금과 연결된 계좌를 바라보고 주하늘은 정원을 지키려다 정원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는 현실 앞에서 이를 악물고 주영채는 자신이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이 사실은 누군가가 깔아둔 길일 수도 있다는 의심에 잠 못 들고 진세우는 형을 잘라라는 보이지 않는 명령을 듣는 듯 손을 떨고 진세미는 엄마의 메시지를 곱씹으며 엄마는 나를 살리려 했을까 아니면 나를 미끼로 쓴 걸까라는 의심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이 떨어집니다. 정원의 노트북 화면에 DKARCHIV 폴더가 스스로 열리더니 새 파일이 생성됩니다. 파일명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KIBUMFINAL 217. 차기범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차기범의 마지막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왜 하필 차정원의 이름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진태석의 죽음이 정말 죽음인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친밀한 리플리는 화해와 용서의 드라마가 아니라 누가 누구의 삶을 훔쳤었는지를 두고 벌이는 진짜 전쟁으로 들어갑니다.